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비드입니다. 가장 쉬운 리액트. 오늘은 폼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어떻게 폼 태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존의 폼 태그 HTML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리액트에서 폼 태그를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폼 태그 자체가 마치 리액트에서 스테이트처럼 자신의 밸류 값을 상태, 즉 스테이트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이제 리액트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폼 태그에 기존의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사용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을 리액트 안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여러 폼 태그들의 이제 폼 엘리먼트죠. 폼 태그 안에 소속된 다른 인풋 태그, 텍스트 에리아 태그, 셀렉트 태그 이런 태그들 보면서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그 태그들을 활용했는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폼 태그가 있는데 제가 이 코드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시면 name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 입력하는 창이 텍스트 창이 하나 있고요. 인풋 태그로. 그리고 type submit 해서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태그를 이제 구현을 실제로 해보면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여긴 이제 다큐멘트 루트 아이디에 소속된 네임이 있고 인풋 태그가 있고 제출 버튼 서밋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보시면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풋 태그가 마치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이것이 마치 이 인풋 태그 안에서 스테이트처럼 관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관리가 되는 게 이 폼 태그 자체의 인풋 태그 안에도 스테이트가 있고 리액트에서도 또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이 둘을 통합시키는 게 어떨까? 통합시켜서 하나의 스테이트로 만든 뒤 그 하나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해결책을 생각하게 됐어요. 바로 그 하나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우리는 컨트롤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컨트롤드 컴포넌트는 폼 엘리먼트, 즉 인풋, 텍스트 에리아, 셀렉트 이런 폼 엘리먼트들 이런 것들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리액트에서도 스테이트가 있다. 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 두 스테이트, 리액트에서의 스테이트, 폼 엘리먼트 태그들의 스테이트를 하나로 합쳐서 이 합친 스테이트를 관리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바로 그것이 컨트롤드 컴포넌트인데 이 컨트롤드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는 당연히 리액트이기 때문에 셀 스테이트를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아래 클래스 컴포넌트, 즉 네임 폼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어, 이 네임 폼이라는 클래스 컴포넌트는 스테이트 값으로 value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value가 누구 value냐? 어떤 태그의 value냐? 바로 input 태그의 value인 것이죠. 즉, input의 value 값을 이 state 값으로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onChange로 handleChange라는 펑션을 주고 있는데 이때 이 handle 펑션, 즉 handleChange라는 펑션은 setState를 합니다. 무엇을 setState 하냐? 기존의 state 값으로 주었던 value 값을 수정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값으로 value 값을 수정하냐? 이벤트 타겟 value 값으로 기존 value 값을 수정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벤트 타겟 value가 무엇이냐? 바로 이 input 태그에 우리가 입력하는 value 값이 바로 이벤트 타겟 value인 것이죠. 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그 제가 만들었던 태그 넘어가 보면 여기에 어떤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value 뭐 하이 이렇게 인사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하이는 여기서 input 태그의 value 값이죠. 이 value 값이 있는데 이 value 값이 지금 원래는 빈 스트링이었단 말이죠. 근데 h랑 i를 통해서 값이 바뀌었어요. 값이 바뀌었다는 것은 onChange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handleChange라는 이 handle 펑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handleChange가 실행된 다음 this.setState가 실행이 됩니다. 그때
이 밸류 값을 이벤트 타겟 밸류로 바꾸게 되는데 이 setState가 바꾸는 이벤트 타겟 밸류 값은 제가 입력한 하이 값인 거죠. 왜냐? 이 이벤트, 즉 input 태그에 바뀐 이벤트 타겟이 바로 이 input 태그이기 때문인 거죠. 이벤트 타겟이 input 태그이므로 이것의 밸류인 하이가 이 기존의 밸류 값에 할당이 되게 되고 기존의 밸류 값은 하이로 스테이트가 바뀌게 됩니다. 즉, set state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뀐 밸류 값으로 다시 렌더가 실행이 되는데 이때 리턴 안에 있는 input 태그의 밸류 값으로 this.state의 밸류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때 this.state의 밸류 값은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이 high라는 값이 되겠죠. 이러한 차이가 setState를 통해서 스테이트의 차이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다시 렌더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뀐 스테이트 값이 밸류 값으로 입력된 인풋 태그가 렌더링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고 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관리를 해줌으로써 컨트롤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인풋이라는 태그, 즉 폼 엘리먼트 태그를 렌더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인풋 태그를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서밋, 즉 제출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서밋 기능 자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장점은 인풋 받은 밸류 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 그 수정이 훨씬 더 간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간편해지는지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this.setState라고 해서 handle change, 이 handle 펑션의 함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벤트 타겟 밸류의 끝에 to uppercase라는 메소드를 실행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high라고 입력을 했지만 이 high 값은 이런 식으로 high로 스테이트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수정이 대문자로 수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인풋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텍스트 에리아 태그의 스테이트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에리아 태그는 기존 HTML에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 값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입력받은 한 줄이 있는데요. 이 한 줄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받은 것이 children 값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액트에서는 이 텍스트 에리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 아래 보시면 나옵니다. 인풋 태그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스테이트 값을 밸류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밸류 값이 바로 텍스트 에리아의 children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children 값을 밸류로 주게 되면 마찬가지 인풋 태그와 똑같이 수정되는 setState를 통해서 기존의 텍스트 에리아에 표시되는 밸류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드리죠. 이 텍스트 에리아가 렌더링 될 때 처음에 이 텍스트 에리아의 빈칸 안에는 텍스트 에리아 태그의 빈칸 안에는 어떠한 글자가 입력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할당해준 이 밸류의 값 Please write an essay about your favorite home element 라는 바로 이 문장이 텍스트 에리아의 초기 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텍스트 에리아 태그를 렌더링 할 때 이미 이 문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밸류 값, 즉 처음에 들어있던 그 스트링 문장을 체인지를 하게 되면 onChange의 handle change 펑션이 실행이 되고 마찬가지 setState를 통해서 밸류 값이 수정되면서 입력했던 값으로 수정된 그 밸류 값으로 스테이트 값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스테이트에 의해서 렌더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 텍스트 에리아에는 바뀐 스테이트 값이 밸류 값으로 할당되어져서 그 텍스트 에리아 태그가 렌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select 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select 태그는 기존의 HTML에서 사용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드랍다운 리스트를 만드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는 태그를 활용해서 드랍다운의 밸류 값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selected value라는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select 되어 있는 초기 값, 즉
select 태그의 초기 설정 값입니다. 설정 값을 지정해주는 옵션입니다. 바로 그것이 selected value라는 옵션인데, 이 특성, 옵션 특성에 값을 코코넛으로 지정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select 태그의 초기 값은 코코넛이겠죠. 그러면 이 selected 특성이라는 것을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은 아래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select 하고 value라는 select 태그 자체의 value 특성을 할당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무엇이냐? 이렇게 select 태그 자체의 value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 이 value만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input 태그처럼 이 select의 값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마치 select 태그의 스테이트를 value라는 스테이트를 관리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옵션 태그들을 예를 들어서 나 그레이프루트 선택했어 하고 이 옵션들 중에 그레이프루트를 선택하게 되면 select의 value 값이 그레이프루트로 바뀌게 되고요. 그레이프루트의 그 바뀐 value 값에 의해서 체인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핸들 체인지가 실행되는데, 이때 set state에 의해서 이 바뀐 그레이프루트 이 값이 기존의 스테이트 값을 수정하게 됩니다. 뭐로요? 그레이프루트요. 그래서 이 밸류 값에는 이벤트 타겟 밸류로 밸류 값이 수정되는데, 바로 이 이벤트 타겟 밸류가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그레이프루트가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트의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이 스테이트 값의 밸류는 코코넛에서 그레이프루트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스테이트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렌더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때는 select라는 태그가 다시 렌더링 되는데, 이때 select의 밸류는 우리가 선택해줬던 그레이프루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즉,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 폼 엘리먼트 태그들, input, text area, select 이런 태그들, 폼 엘리먼트 태그들의 밸류 값을 관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폼 엘리먼트들의 밸류 값을 관리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는 것은 멀티플이라고 해서 이러한 셀렉트 태그의 특성에 true 값을 주게 되면 다중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밸류 값으로 어레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인풋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인풋 태그의 조금 다른 종류인데요. 타입이 파일인 것입니다. 즉 HTML에서 파일 인풋 태그를 활용했을 때는 로컬 저장소에 있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거나 혹은 파일 API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태그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일 인풋 태그인데요. 이것은 밸류 값을 오직 읽는 것만 가능합니다. 쓰는 것이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액트에서는 uncontrolled component라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uncontrolled component가 종류가 조금 더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설명을 이어가 보면 여러 개의 인풋 태그들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주어서 그 프로퍼티의 값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개의 인풋 태그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handle input change라는 핸들 펑션에 const name 해서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name이라는 변수에 target name이라고 해서 타겟의 프로퍼티를 할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this.setState 안에 키값으로 저희가 마치 어레이처럼 괄호를 사용하고 그 안에 name을 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렌더를 보면 인풋 태그가 하나, 둘 이렇게 다른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체크박스고 하나는 넘버를 입력받는 인풋 태그네요. 이랬을 때 체크박스의 네임은 isgoing이고 넘버의 네임은 number of guests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렇게 다른 두 인풋 태그의 값을 각각 입력받았을 때 스테이트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풋
이라는 태그의 타입이 두 가지인 거죠.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박스와 넘버 오브 게스트는 넘버 이 두 가지입니다. 체크박스와 넘버 이 두 가지인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크박스의 값을 바꿨어요. 그러면 체크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온체인지가 일어나고 핸들 인풋 체인지라는 똑같은 핸들 펑션을 이 체크박스와 넘버에서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핸들 인풋 체인지가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체크박스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체인지에서 핸들 인풋 체인지라는 똑같은 핸들 펑션 중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이 핸들 인풋 체인지를 가보면 바로 여기 있죠. 보시면 타겟이 이벤트 타겟인데요. 바로 여기서 이벤트 타겟은 이 체크박스 인풋이겠죠. 이 체크박스 인풋을 보고 타겟의 타입이 체크박스냐? 그렇다는 것은 바로 타겟 체크드, 이 체크드라는 값을 밸류 값으로 가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임인데요. 이 네임은 무엇이냐? 우리가 타겟 네임으로 지정해 놓은 값입니다. 바로 타겟 네임이 isGoing이죠. 그렇다는 것은 isGoing이라는 것을 키 값으로 가지는 것을 밸류 값, 즉 스테이트가 오브젝트로 관리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오브젝트를 두 가지 키 값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스테이트가 두 개인 거죠. 첫 번째 스테이트는 isGoing, 두 번째 스테이트는 그럼 뭘까요? 그렇죠. 바로 number of guests인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isGoing과 number of guests라는 두 가지 종류의 스테이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체크박스에서 값을 바꿔주게 되면 핸들 인풋 체인지가 실행이 되는데 이때 set state가 일어날 때 이 set state에서 수정되는 스테이트 값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인풋 체크박스 태그의 name isGoing이라는 isGoing이라는 스테이트 값이 그 값의 밸류 값이 수정되는 것이죠. 즉 isGoing이라는 스테이트가 수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값을 바꾸면요. 반대로 우리가 넘버라고 해서 이 넘버 인풋 태그의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 값이 수정될까요? 그렇죠. number of guests라는 키 값을 가지는 스테이트의 밸류 값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즉 number of guests는 2였는데 우리가 3을 입력하면 이것이 선택돼서 이 값이 바뀌는 거고 number of guests라는 것이 선택돼서 그 값이 2가 바뀌는 거고 우리가 isGoing이라는 태그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네임이 isGoing이었으니까 isGoing이라는 키 값의 밸류가 true였는데 true가 false로 바뀌거나 혹은 true로 다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핸들 인풋 체인지라는 핸들 펑션으로 다양한 인풋 태그들의 스테이트를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리액트로 폼 태그를 사용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가로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컨트롤드라는 그 컴포넌트 안에서 인풋 태그를 활용했을 때 null 값이나 undefined 값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분명히 밸류 값을 지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바로 그 밸류 값을 undefined이나 null 값으로 지정해 준 경우인데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밸류 값을 null 값을 넣으면 이 인풋 태그의 값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주의해서 우리가 null 값이나 undefined 값을 잘 활용해서 수정하고 싶을 때는 null 값이나 undefined 값을 주면 되겠고 수정하기 싫을 때는 null 값이나 undefined 값을 주면 안 되겠죠. 이 점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controlled components에 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아까 위에서 잠깐 uncontrolled component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uncontrolled component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form element를 리액트 안에서 사용할 때 한계점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스테이트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모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믹이라는 모듈인데요. 여기에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해놨기 때문에 이 링크를 방문하셔서 포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 컨트롤드 컴포넌츠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리액트 안에서 폼 엘리먼트들, 인풋, 텍스트 에리아, 셀렉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스테이트 관리를 통합해서 활용하는
컨트롤 컴포넌트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